SBS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보고 드립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먼저 전국 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지난 20일 밤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SBS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보도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는 짓이 딱 조이대스럽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일단 SBS가 이러는 이유 첫 번째 보고 드립니다. 과거 성남시에는 전쟁이라 불리는 시와 대형 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3,200억을 들여서 성남시를 빚더미에 앉힌 여러 감옥에 갔죠. 이 성남시청의 건설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아시겠지만 SBS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젠프께서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는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부실공사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한 재판 끝에 건설사들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 적이 되었지요. 그리고 몇 년 뒤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에 2,500원의 광교 신청사를 태영건설이 시행사가 되어 짓게 되었습니다. 혹여 그때처럼 가지 않을까? 이재명 지사가 우리를 또 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경기도 지사가 되자마자 그 알은 바로 젠프를 칩니다.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관련해 최근 ABC 이론가 이 대통령이 그 알을 참교육시키자 쇼츠에서 역주행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SBS가 이러는 두 번째 이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건설사들의 특혜를 안 줄 것 같잖아요. 족벌 언론에 특혜를 안 줄 것 같잖아요. 지금 정부 지원을 따먹는 게 많거든. 아니 부수 속여가지고 무슨 광고료 따먹고 이런 거 뿐만 아니고요. 이 관급, 이 광고 수주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요. 온갖 일들에 지금 신문사, 방송사들이 참여하잖아요. 이 수익 모델이 예전처럼 광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비호가 필요한 일이 많고요.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절대 안 해줄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려는, 제거하려는 이 수사를 그냥 모른 척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추겨 왔죠,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뉴스공장을 죽인 것처럼. 그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가 아까 소개하셨던 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드레피스 사건, 그게 여기 네. 우리가 동학혁명 날 때 무렵이거든요. 그 사건 생긴 게 정확히 거의 같은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이 프린트 매체죠. 그러니까 인쇄 인쇄 매체가 그 파리에서만 수천 개가 발행될 때였어요. 그건 이제 늘 언론학자로서 말씀하시지만 100% 정파 언론이었거든요. 그때 그 에밀 졸라가 로로르라는 그 조그만 발행 부수 2만 부밖에 안 되던 그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를 쓰면서 그 신문이 그 하루에 30만 부 넘게 팔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동안이 주로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이 아날로그 매체의 아날로그 시대의 맨 끝에 있던 그 미디어들 여기가 융성했을 때 그때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여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여론 시장에서 이 미디어를 우리가 지금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아날로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 인텔리겐차 뭐 이런 말로 했는데 그 시대가 끝난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지식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든 안 하든 인기가 있었든 없었든 혹은 뭐 사람들이 좋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면 사람들이 듣고 아니다 싶으면 무게부여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성인이 있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있죠. 근데 그 위상과 역할이 이 디지털 혁명 전과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서의 지식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 보고요. 이렇게 어떤 지위나 이런 거 무관하게 그 사람의 학위나 뭐 그 사람이 교수나 아니냐, 무슨 연구기관에 몸을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 언론사의 논설위원 주필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그 사람이 내놓는 메시지가 얼마큼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냐, 환영받느냐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닌 거죠. 그런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된 거죠. 네, 공감합니다. 언론이 휘두르는 가장 거대한 권력은 팩트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의 앞뒤를 자르고 순서를 바꾸고 조명을 비틀어 대중의 인식을 조작할 수 있는 편집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타운홀 미팅을 열어 원본 데이터를 국민의 스마트폰에 직접 꽂아버렸습니다. 언론이라는 중간 상인이 자기들 입맛대로 장난을 칠 수 있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터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독점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해석의 독점권이 박살났으니 저들이 매일 지면을 통해 목리를 부리고 딴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권력의 금단 증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커튼을 확 걷어버리고 실명으로 육성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자 이 복화술 인형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어둠 속에서 기생하며 갈등을 부추기던 곰팡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격입니다. 이 직접 소통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왜곡된 창문을 깨버리는 대통령의 처절한 생존투쟁입니다. 과거 민주정부들이 조중동의 파상 공세와 프레임 씌우기에 얼마나 허망하게 흔들렸고 튼튼했던 지지자들조차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무너졌는지 우리는 뼈저린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거꾸로 읽어내는 독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득권 언론이 대통령이 독선적이다, 언론과 불통이다라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득권의 급소를 아주 제대로 찔러서 저들이 비명을 지르는구나 라는 승리의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자의 흔들림 없는 팩트체크와 단단한 연대만이 언론의 포위망에 갇힌 권력을 구출해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날바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기득권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검찰개혁도 결국 여러분들이 성공시킨 것처럼 언론개혁 역시 우리가 한치의 의심 없이 스크럼을 짜고 버틸 때 이 진실 전쟁의 최종 승자는 반드시 주권자와 이재명 정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